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하지만 주식과 비슷하지만 완전 또 새로운 존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은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이거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극이다. 또 한쪽은 미래를 바꿔줄 새로운 개념의 정말 안정적인 화폐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적인 느낌도 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보안적으로나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뭐 미래를 바꿔줄 새로운 기술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정말 가치가 0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 필요했던 전기료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고점에서 찍었던 10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료가. 이 고점에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1000조라는 돈은 저희 나라의 2년치 예산입니다. 그게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한 지 3, 4년 만에 1000조가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2018년에 300만 원을 하던 비트코인이 2700을 찍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도 비트코인은 희소 가치 때문에 1억을 간다, 10억을 간다,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환호가 막 들릴 때였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비트코인 시세는 2300 정도였습니다. 4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된 가격이었죠.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다, 한국 사람들 미쳤다라는 얘기가 돌 때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폭락을 해서 출발했던 시점까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다시 300만원을 찍어버립니다. 중간에 이런 파동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크게 관심 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때도 300만원 대비 생각보다 큰 수익률입니다. 1600 정도. 그리고 다시 600만원 찍고 이렇게 8천만원까지 급등해버립니다. 지금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1억을 간다, 10억을 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다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가는 모양이 올라갈 때를 거진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눌렸던 부분에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할 때 폭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이 폭만큼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적인 모양이 될 겁니다. 완전 로켓이죠. 옛날에 신라젠 같은 종목에서 나왔던 완전 작전주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추세 돌려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추세를 틀긴 틀었죠.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제 저점만 높여주고 다시 반등한다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내려왔던 폭 이상으로
이 정도의 폭만큼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 초반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채굴에 필요한 전기료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50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조가 과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개발하고 썼던 이유는 탈중앙화였습니다. 큰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화폐에 관련한 가치를 근본이죠, 근본이. 예전에는 근본이었는데 지금은 근본이가 아니라 기축통화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 금에 대한 가치만큼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거운 금 대신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하죠. 돈을 주고.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근본위 제도가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화폐를 그냥 마구 찍어내죠. 가지고 있는 가치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발행된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도 못할 정도로 많은 화폐가 풀렸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런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던 화폐를 중앙은행을 빼고 각 개인에게 흩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고리가 수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채굴이라는 형식으로. 그리고 거래가 되게 되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이 정보가 중앙 어떤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개인 거래 정보가 모두 화폐의 비트코인 자체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도 불가능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쪽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를 다 해킹해야지 이 한 코인의 가치를 뺄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한 개 코인은 한 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체인들이 있습니다. 이 체인들을 다 해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두 가지 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고 해서 계속 가지 않고 저는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큰 세력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예전에 소문에는 비트코인의 80%가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80%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중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보입니다.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층들이 본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기에는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언제 자기 재산을 뺏길지 모르니 이 재산을 해외로 돌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보면 중국 고위 간부들은 재산이 1조가 넘죠. 기본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 큰 자산을 해외로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적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비트코인 한 2천만원 정도 하던 시절에 실제적으로 아마 이번에 비트코인 급등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당수의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을 타고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제하겠다라고 나섰죠. 중국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중국 자본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나선 겁니다. 비트코인을 통제하겠다고. 또 다른 한편에는 미국 있죠.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막으려고 할까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세계 경제를 움직일 때 무슨 어떤 석유를 거래하든 원유를 거래하든 무역을 하든 결제는 달러 아니면 유로 아니면 일본의 엔 정도. 그리고 유로와 엔은 이 달러에 비해서 좀 위상이 낮죠. 그래서 대부분 다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발행을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미국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좀 힘들 때 달러를 계속 발행해서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한정 발행된 달러로 해외 자산들을 사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려고 하면은 이 달러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전 세계에 겁을 주는 일, 뭐 전쟁, 이번처럼 뭐 팬데믹,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 금,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자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치가. 많이 발행은 되어 있는데 미국의 전체 가치가 예를 들어 10인데 현재 화폐는 50만큼 발행이 되어 있으면 가치가 5분의 1로 줄여야 정상인데 이런 전쟁, 뭐 팬데믹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시 가치는 올라가서 자산이 자연스럽게 5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그래서 미국은 이 달콤한 기축통화의 유혹을 버릴 수가 없죠. 지금 기축통화만 달러로 유지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한 달러의 발행도 무마시킬 만큼 미국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도체를 주니 안 주니 뭐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미국이 통제를 하니 안 하니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달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달러 기축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미국 위협하는 게 있죠. 중국하고 이쪽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사이버 금이다. 금은 달러와 견줄 만큼 안전자산으로 통용되는 화폐죠. 자산이죠. 사이버 금이다. 그럼 비트코인도 이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하고 아마존이 뭐 결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그룹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즉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살릴지 몰라도 현재로는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죽여야지 본인의 나라의 달러가
계속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비트코인은 중국도 때리고 있고 미국도 때리고 있죠.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총 자산이 최고일 때 1000조였고 지금은 500조도 남짓입니다. 미국 1년 예산이 2000조가 넘습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이런 양쪽의 큰 거대 세력의 공격을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이런 반등은, 반등처럼 보이는 이 모양은 실제 반등이 아니라 작전주로 치면은 하락 추세를 살짝 돌리는 것처럼 보이게 개미들을 꼬시는 약간 설거지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설거지라면은 이제 마지막 하락 추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만 남은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가파르고 심한 어떤 화폐가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결제 시점과 이 가격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에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려고 1비트 코인으로 현재 5천만원 하는 1비트로 자동차를 샀는데 30분 이후에 4,500이 됐다. 이 500만원에 대한 손실은 지불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최종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금과 같은 뭐 투자 수단 정도는 되겠죠. 대체 수단, 대체 자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체 자산이 되면은 이렇게 심한 등락은 조금 줄어들겠죠. 만약 비트코인이 주식의 작전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가 반토막 정도에서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조정 기간이 이거보다 훨씬 길어야 됩니다. 내려왔던 기간보다 최소 2배 정도는 길어야 됩니다. 이 2달 내려왔으면 2달은 더 옆으로 가야 됩니다. 횡보를 해야지 다시 반등의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파른 하락에는 저항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들을 뚫고 바로 급반등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는 시장이라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저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설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000원대까지 떨어졌던 3천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4,800까지 회복을 하니 이때 급등할 때 못 샀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제2의 기회가 오는가 아닌가 해서 혹시 이런 데다가 재산을 몰빵해서 이런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대박이 날 가능성도
뭐 0%는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조금 안전을 추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을 그리고 시청자님들은 비트코인을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만이었습니다.